김기영의 AI 시대 호모 프롬프트 Great Awakening. 인공지능 AI 하면 보통 더 똑똑해진 기술이나 편리한 새 도구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던져진 거대한 각성제라면 어떨까요? 각성제요. 네, 우리를 잠에서 확 깨우는 강력한 알람 같은 거요. 아,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김기영 저자의 AI 시대, 호모 프롬프트의 대각성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자 이력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 저도요. 보통 이런 책은 실리콘밸리 개발자나 교수님들이 쓰시는데 인천에 있는 기계직업 전문학원의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교육 현장이죠. 바로 그곳에서 AI가 단순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의식혁명의 촉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네,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인류상, 호모 프롬프트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지금 당신의 일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저자가 AI의 등장이 기억하는 뇌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해요. 네, 꽤 충격적인 선언이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지식 암기가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새워 머릿속에 막 구겨 넣었던 그 수많은 지식들이 이제 AI에게는 그냥 0.1초짜리 검색 결과에 불과해졌다는 거죠. 그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저자는 이걸 지식의 외주화라고 표현해요. 외주화요? 네, externalization. 이제 지식은 더 이상 머릿속에 저장하는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지식의 외주하라. 그럼 우리의 뇌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기억의 기능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뇌의 역할이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에서 외부의 무한한 지식들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CPU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 연결과 재구성? 네, 중요한 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예전에 교육학에서 들었던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지식은 주입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연결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론이었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구성주의는 지식이란 게 어떤 정답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정보의 파편들을 학습자 스스로 엮어서 자신만의 의미 체계로 구조화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좀 이론에 가까웠다면 맞습니다. 이제 AI라는 엄청난 도구가 나타나면서 이 과정을 폭발적으로 가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는 내 머릿속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최고의 파트너, 말 그대로 제2의 뇌가 된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정의하는 신인류, 호모 프롬프트가 등장하는군요. 네, 프롬프트하는 인간. 이름부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렇죠. AI 시대의 생존 조건을 담은 이름입니다. 기존의 인간이 정해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가까웠다면 호모 프롬프트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져서 세상에 없던 해답을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됩니다. 잠깐만요. 그 호모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되게 강력하게 들리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문제 해결 영역처럼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역량들을 그냥 AI 시대에 맞게 재포장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저자는 그 차이점을 AI와의 능동적 협업에서 찾습니다. 기존 역량들이 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유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한 질문, 즉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AI에게 던지죠. 그리고 AI가 내놓은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해석하고 더 나은 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그 상호작용 자체의 핵심이 있습니다. 혼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혼자 하는 사유가 아니라 AI와 함께 추는 춤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럼 그 마에스트로, 즉 호모 프롬프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뭘까요? 저자는 3가지 생존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요? 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힘이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AI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냥 멋진 디자인 하나 해줘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 타겟 고객은 20대이고 예산은 이 정도인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시안 5개를 만들어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거죠. 두 번째는 당연히 질문력, 즉 프롬프트 능력이겠네요. 맞습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문제를 명확하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바꾸는 능력. 이건 단순히 명령어를 잘 입력하는 기술을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기획력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AI와 협업하는 과정은 수많은 실패의 연속일 거거든요. 저도 한 번은 AI에게 간단한 부품 설계를 맡겨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오. 근데 실제 엔지니어만 보더니 이건 살짝만 힘을 줘도 바로 부러지겠네요 하더라고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결과물. 이른바 환각 현상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수정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 나서는 끈기, 이 회복 탄력성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메타인지, 질문력, 회복 탄력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담론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호모 프롬프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자가 몸담고 있는 기계 설계 분야를 예로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 좋네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장님이 뛰어들어와서 경쟁사가 우리보다 20% 가벼운 신제품을 내놨어. 당장 우리도 무게를 줄여야 해. 예산은 빠듯해. 이렇게 외칩니다. 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예전 같으면 야근 확정이겠죠? 그렇죠. 기존 도면 붙잡고 씨름했겠죠. 하지만 호모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저자가 정리한 4단계 AI 협업 루틴을 따르죠. 4단계 루틴이요? 네, 1단계는 문제 정의, 즉 프롬프팅입니다. 그 막연한 지시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꿉니다. AI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묻죠? 기존 드론 팔 부품의 강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3D 프린팅에 최적화된 형태로 무게를 20%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10가지를 제안해줘. 재료는 이 3가지 중에서 골라야 해. 와, 문제의 조건과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구조화해서 전달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2단계, 탐색 및 생성으로 넘어갑니다. 스캐폴딩. 네, AI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힘든 마치 자연의 나뭇잎맥이나 동물의 뼈 구조 같은 수백 수천 개의 디자인 대안을 순식간에 생성해냅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얻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결과물 중에 엉터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환각 현상처럼요. 네, 맞아요. 바로 그래서 3단계, 검증 및 최적화, 즉 필터링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관이 빛을 발하죠. 아, 여기서? 네, AI가 만든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현실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숨겨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들을 걸러냅니다. 예산, 제작 기간 같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제약 조건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조율하는 거죠. 이건 수십 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가진 경험과 직관, 그 인간의 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넓게 탐색하고 인간이 깊게 선택하는 협업이죠. 그럼 그렇게 최종안을 선택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4단계, 내면화, internalization입니다. 내면화. 최종적으로 선택된 AI의 결과물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왜 AI는 이런 형태를 제안했을까? 그 원리를 분석하고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파악해서 자신만의 통찰과 노하우로 축적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나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AI를 통해 인간이 더 똑똑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이론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저자가 이걸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전부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최첨단 IT 기업이 아니라 인천의 기계직업 전문학원에서요. 기계 배우는 학생들이 AI가 무슨 필요냐는 주변에 비웃음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과거의 직업훈련은 강사가 보여주는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식으로 반복하는 실습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자는 그걸 과감하게 폐기했습니다. 대신 일부러 예측 불가능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팀을 이어서 AI와 씨름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하는 트러블 슈팅 중심의 교육을 도입한 겁니다. 정답이 없는 교실이라니 학생들 입장에선 처음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는 게 저자의 믿음입니다. 교육 방식의 핵심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 정해진 진도표 대신 학생 개개인의 AI 활용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실패가 벌이 아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로 권장되는 교실이죠. 그럼 선생님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강사의 역할입니다. 칠판 앞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 옆에서 AI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이 결과물에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을 던지는 코치 또는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더 깊은 프롬프트를 던지도록 유도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의 혁신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최종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세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 최종 결과물의 점수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고의 과정, 그 로그를 평가합니다. 과정 자체를요? 네. 포트폴리오에 나는 어떤 질문으로 이 문제를 시작했고 어떤 AI 도구를 활용했으며 몇 번의 실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다는 전체 여정을 담게 하는 거죠. 와, 이거야말로 기업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졸업생들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단순히 저는 CAD 프로그램을 이만큼 다룰 줄 압니다가 아니라 저는 AI를 활용해서 기존 설계를 이렇게 최적화했고 그 과학적 근거는 이러합니다를 직면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거죠. 네. 기업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누구를 뽑고 싶을지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수동적인 기술 학습자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능동적인 혁신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실제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인간의 의식과 학습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주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던 시대에서 외부의 지식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전환의 중심에는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가능성을 주의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 프롬프트가 있었습니다. 메타인지, 질문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무기로 AI와 협업하는 존재죠. 저자의 말처럼 기계처럼 정해진 답을 암기하고 반복하던 기계적인 인간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죠. 네.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에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질문하는 뇌를 켜고 AI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호모 프롬프트가 될 것인가? 이 책의 에필로그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혁신은 변두리에서 시작되어 중심으로 향한다. 아, 그 구절이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를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가 이끄는 이 거대한 의식혁명이 실리콘밸리의 첨단 연구소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전통적이라고 여겨졌던 인천의 한 기계기술학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변두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 하나가 과연 어떤 조용한 혁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김기영의 AI 시대 호모 프롬프트 Great Awakening